형, 나 개인 사업자인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 취직해도 돼? 문제 없는 거야?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투잡이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자영업을 하다가 생활비라도 벌어보자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겸직 과연 합법적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세금이나 4대 보험, 회사에서의 리스크, 사업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직장인에서 안 되나요? 형, 나 지금 개인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 직장 다니고 있고 혹시 이 상황에서 정책자금 못 받는 거야? 이 질문 요즘 특히 많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취직은 했는데 사업은 포기 못 하겠고 창업 자금을 받고 싶은데 내가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창업 지원금 등은 모두 공통된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즉 본업이 사업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심사 단계에서 감점 또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는 대부분 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서류에서 걸리는 포인트는 지원 심사 시 제출해야 한 서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4대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이 서류에 직장 가입자로 잡혀 있다면 심사관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 본업이 근로자네? 그럼 사업은 부업이네? 정책자금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창업 초기에 사업 상태 예비 창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지만 퇴사 예정인 경우,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 혹은 사직서 제출 증빙이 있다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있어요. 파트타임, 단기 계약직, 일부 정책자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실제 사업 소득 중심이면 통과 가능성도 있고요. 창업 이후 일정 기간 지난 소득 신청이 창업 1년 이상 운영 중이시라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을 간주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이 직장 소득보다 크면 실제 매출, 세금 신고 기반으로 본업 전환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본인 이야기 같다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근로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4대 보험 적용받는 회사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현실은 법보다 고용 계약서가 더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경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경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는 있는데 단일 회사에서 허용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몰래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먼저 고용 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세금은 합산 과세로 처리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에서 번 돈, 회사의 월급,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서 5월에 신고하게 돼요. 회사에서만 일할 땐 연말정산으로 끝났지만 사업자가 생기는 순간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소세라고도 하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 4,2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에서 수입이 별로 없어도 합산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근로소득 쪽이 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이중 부담인가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 우선 원칙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순간 4대 보험은 회사 기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원이 있다면 대표 본인이 직원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의 수준으로 4대 보험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다면 개인 사업자 쪽에서는 4대 보험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직장에서 납부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어요. 단 이런 상황에서 예외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보수월액 상한이 617만 원을 넘거나 건강보험료 한정 기준이 합산되어 높아질 경우가 있어요. 공단에서 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바로 알 수는 있냐? 그건 절대 아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쇼핑몰 수익인지 건물 임대료인지까지는 회사도 몰라요. 그렇다면 고용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불가능해요. 이건 회사에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전에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면 시간은 반토막이 납니다. 근로시간 중에 부업을 하면 근무 태반의 문제로 발생이 되겠죠. 회사를 몰래 빠져나가서 개인 사업자를 돌리면 징계 사유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근 후 주말 혹은 온라인 자동화 기반의 비대면 부업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작고 안정적이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일단 생계를 안전화시키고 사업을 서서히 키워가는 방향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업종 제한도 있나요? 특정 업종이나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자격 기반의 직업군은 타 업종 창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군인 등은 경업 자체가 원천 금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무리로 핵심 요약을 제가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올 때는 잠깐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은 이상보다 단단하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도 불이익 없이 잘 살아남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본인 얘기 같다고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오는 것보다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똑똑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